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주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3대 지수의 흐름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억눌렸던 에너지를 한 주 동안 윗방향으로 좀 터뜨렸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상승의 시발점은 사실 이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주에 지난 6일이었죠. 그 고용지표 발표 시점이었는데요. 임금 상승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가로 긴 양봉을 좀 뽑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 월요일장만 보시다시피 잠시 주춤했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게다가 중간에 12일이었습니다. CPI 물가 지표까지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우지수 4거래일 이쪽은 연속으로 올랐고요. 주간 기준으로 2% 올랐죠. 정확히 2% 올라주면서 34,300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P 500 지수 이쪽도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쪽도 맥락이 거의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6일에 양봉을 좀 길게 뽑아주고 나서 월요일장에는 이렇게 잠시 주춤하는 모습, 밀리는 모습 나타났죠. 자, 그 뒤로 4거래일 연속으로 이쪽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보시다시피 2.67% 상승이죠. 2.7%가량 뽑아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데요. 4,000포인트 거의 코 앞에서 거래에 멈췄습니다. 3,999포인트가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차이를 보였던 게 그나마 이 나스닥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낙폭이 이쪽이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성장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이제는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폭이 더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연출이 됐던 게 바로 나스닥의 흐름이었습니다. 6일장의 강한 양봉 마찬가지고요. 9일이었죠. 월요일장의 음봉 이거 마찬가지 흐름이었지만 나스닥 쪽에서는 월요일장의 하락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쭉 올려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이쪽은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4.82% 거의 5% 가까이 올리면서 11,079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주간 흐름으로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쪽에서 한 주 동안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CPI 결과 확인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성장주들의 분위기가 워낙에 좀 좋았습니다. 자, 우선 쭉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가총액 1위인 애플부터 거의 딱 지수 근처만큼의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한 주 동안에 거의 4%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3.96%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6.36% 크게 끌어올리면서 한 주간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잠깐 자리를 옮겨보죠. 알파벳과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쪽 보시면 나란히 5%대 강세가 나오면서 이쪽도 아주 양호한 흐름을 한 주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건 아마존과 테슬라 이쪽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먼저 이 아마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무려 13.9% 큰 폭의 거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증권사 코엔에서 목표가의 하향 조정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 자체는 유지하기도 했었죠. 과도하게 좀 내려갔던 주가가 1월 6일에 저점을 딛고 그 뒤로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지난 한 주는 내내 올랐다고 보시면 될 텐데 거의 15% 가까이 이렇게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한 주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여기도 좀 마찬가지죠. 테슬라 최근 들어서는 이쪽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급락을 거듭하다가 중국부터 유럽까지 가격을 계속 낮춘다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전히 위기의 테슬라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주가 자체가 과도하게 내려오면서 저점 인식도 같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1월 6일에 저점을 딛고 지난 한 주는 확연하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난 한 주 동안 8.26%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뉴욕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금융주들입니다. 저기 왼쪽 아래로 좀 가보시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금융주들의 충당금이 급증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불안감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소비 심리 지표들의 개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되면서 금융주들의 주가를 받쳐주게 됐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입하는 시기에 금융주 실적이 필두가 되기 때문에 긴 휴일을 맞은 시점에 더욱더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죠. 일단 JP 모건부터 강한 상승 3.6% 크게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웰스파고, 시티그룹까지 주요 은행주들 모두 다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게다가 위쪽에 그 결제주 쪽도 상당히 강한 흐름 이어졌죠. 페이팔이나 캐피털 원 파이낸셜 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뚜렷하게 좀 하락한 쪽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잘 풀어갔던 반면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부들은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한 주였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필수 소비재 쪽, 이쪽이 확연하게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죠. 월마트가 특히 좀 밀렸습니다. 1% 밀렸고, 특히나 코카콜라, 펩시 쪽에서 나란히 3% 이상 빠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테인 갬블이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밀스, 필립 모리스까지 뚜렷하게 빨간불 들어왔죠. 이런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가운데로 가보시죠. 이쪽에 헬스케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헬스케어일 텐데, 특히 게다가 마침 이쪽에서는 그동안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벤트 자체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일단 존슨앤존슨 보시면 이쪽이 주간 기준으로 4%가량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에브비라든지 화이자도 6에서 7% 크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조금 더 살펴볼 쪽이 있다면 항공과 방산, 이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뚜렷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미국의 최대 방위 산업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이쪽에 올해 직격탄을 좀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파가 이쪽에 맵을 좀 빨갛게 물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로 가보시면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섹터죠. 이쪽 기초재료 쪽 흐름이 아주 좀 좋았습니다. 린데 쪽에서 5%대, 알버말이 9%대 강세를 보이면서 한 주간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미국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마틴 루터킹 데이 공휴일을 맞아서 휴장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주요 증시 이슈를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정치권의 이슈인데요. 이 국가 부채 상한선, 이와 관련돼서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부도까지 볼모로 잡는 상한선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제넷 옐렌 재무장관은 현재 국가 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가 오는 19일에 도달해 특별수단을 가동하게 되며 6월 초 이후에는 지불 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가 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가 오는 19일에 도달해 특별수단으로 버텨야 하고 6월 초 이후부터는 그마저도 소진돼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1월 19일부터는 특별수단을 가동해 연방정부가 내야 하는 채권이자와 부채이자,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불하게 되며 특별수단으로 지불하다가 6월 초에는 그마저 소진돼 국가 디폴트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은 그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하며 늦어도 6월 초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가 부도로 선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년 들어 국가 부채 상한선 올리기는 순조롭게 진행돼 왔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장직에 오르기 위해 보수 강경파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극한 대립으로 흐를 수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화당 하원은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부채 상한선 올리기를 연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이 정면 충돌하고 국가 부도의 위험까지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정치권의 갈등도 부각되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기밀 문건들이 연이어서 좀 발견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물건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재선 도전 공식 선언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기밀을 허술하게 다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기밀 정보 관리 체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포함된 정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12일과 14일에도 부통령 시절 기밀 문건이 델러웨어주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 차고 등에서 발견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중간선거 6일 전인 같은 달 2일 해당 문건을 발견하고도 선거가 끝난 지 약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무엇보다도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 문서 불법 유출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내일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보다 소폭 개선된 마이너스 8이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모건 스탠리, 시그니처 뱅크, 시티즌스 파이낸셜,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그리고 풀턴 파이낸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김선영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현재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죠.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연초부터 좀 호재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유럽 증시의 움직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유로화의 강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의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완화도 있죠. 에너지 가격의 또 하락 등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이 여럿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심리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영국의 지수, 푸치백 지수가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유럽 증시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치백 지수부터 보시죠. 전장 대비 0.2% 상승하면서 7,86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속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 가격, 주가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도 보실까요? 전장 대비 0.31% 올랐습니다. 15,13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닥스 지수 또한 요즘 들어서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양봉 기준으로 폭은 좀 점차 좁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수 자체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프랑스 까크 지수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0.28% 이쪽도 올랐죠. 7,043.3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국제 유가가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수요, 이런 기대감들이 살아나는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인지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담도 당연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4시 30분 기준이죠. WTI 3월물 기준입니다. 1.22% 하락하는 모습, 79.1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제 구리도 보실 텐데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훈풍에 대한 기대감 구리 쪽에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 7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뉴스들 계속 이어졌다고 알고 계시죠? 톤당 9,000달러를 뚫어대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이 나오게 되는 흐름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3시 29분 기준이죠. 0.94% 하락하게 됐습니다. 톤당 9,09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 금값까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여기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제 금 가격도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게다가 중국의 수요 증가도 있죠. 그리고 또 약달러 등으로 인해서 고공행진을 기록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된 상승에 따른 피로감, 약간은 좀 밀렸습니다. 거래량 뭐 크게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시간으로 6시 1분 기준입니다. 전장 대비 0.18% 내리는 모습, 19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전해드릴 텐데요. 여기 뭐 어제 그대로입니다. 국채 가격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집중됐던 채권 매수세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라는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국채 가격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과 반대되는 국채 수익률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3.498%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